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많습니다. 쉬어가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건지 두 분의 해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두 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글쎄요. 사실 지난주에 좀 달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성격으로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좀 매도가 세죠. 특히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7,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 오늘 좀 강하게 모이는 쪽 사실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반응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LA 산불 관련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상승 상위 종목단, 세명전기, 재룡산업, 대원전선, 우선주 등등등 진짜 많은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LA 산불 관련해서 이슈를 품고 있는 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송태현 과장님. 아무래도 전력기기 때는 워낙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좋았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시 전력망 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번 피해도 엄청 크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전력망 초토화 속에서 전력,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 섹터들이 B2G 가능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을 얻고 계속해서 지금은 업황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놓여진 상황적으로도 반사 이익을 받게 되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로 우리는 좀 탑승의 의지를 어느 정도로 실어봐야 할까요? 일단은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움직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이전에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변압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그 외에 약간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력기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전력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었던 수주, 즉 피크 아웃에 대한 길이 자체가 더욱더 길어질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월 1일에서 10일까지에 대한 수출입 지표를 보게 되면 변압기 쪽은 조금 다소 아쉬웠습니다. 12월 1일부터 10일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오늘 상승세를 조금은 눈에 띄게 만들지 못한 그 외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움직이게 만들었었던 그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장주로 있었던 종목군들이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고 전력기기 쪽은 계속 우리가 눌리면은 한번 사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땡땡 전기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오늘 올라가는 게 산불의 영향인 거면 차라리 변압기 3사 쪽에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략 흔들림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LA 화재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변압기를 사시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가 테마성을 띠기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일 테니까 테마는 확실하게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으로서 컨택을 하고 강도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말로서는 좋아 보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투자에 대한 성격상을 보게 되면은 강도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일 강했던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많이 겹쳐 있어서 그럴 거예요. 펀더멘탈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진 갑자기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내려야 할까 고민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흐름 좀 교통정리해 주셨어요. 관련해서 발전원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잡혔습니다. 원전, 특히 미국과 한국이 뭉쳤습니다. MOU.
뭐 팀 코러스가 된 건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상 원전하면은 쭉 가나 싶다가 왜 이렇게 노이즈가 많았었던 것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순매수단의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떨까요? 네.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고 원전주가 오늘도 오전까지 뭐 추가 시세를 보이는 쪽도 네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파급 효과를 보이는 걸까 싶었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는 근데 원전주가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는 걸 많은 분들께서 아셨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원전주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결국 지난주 있었던 상승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게 예. 맞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였던 노이즈가 일단 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확정한 합의안에 대해서 그 합의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웨스팅하우스의 노이즈가 사라진 게 호재가 발생된 걸까요? 악재가 해소가 된 걸까요? 일단 악재가 해소가 된 걸로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아마 체코나 폴란드 같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보다는 SMR 쪽을 기다리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아시겠지만은 이제 AI 전력 설비 가고 있잖아요. AI로 해서 전력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분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가 가게 된 거. 그러면 결국 어디서 전력을 충당할 건가? 이게 이제 결론인데 지금 이제 원전이 바로 되지 않다 보니까 LNG 쪽으로 먼저 진행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는 원전 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아마 원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원전이라기보다는 SMR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SMR? 최근에 로봇이 얘기가 나왔듯이 원전도 언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SMR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SMR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 SMR 관련된 어떤 수주 소식이란지 발주 소식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소식만 기다리게 된다면 아마 최근에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이 들썩거리는 것처럼 원전도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악재 해소 측면에서 예. 단계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SMR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최근에 로봇이란지 AI가 들썩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상승을 좀 즐겨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SMR이라고 네. 하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하는 거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3위에 지금 같이 올라와 네네. 있고 잘 시세를 만드는지 체크하면서 원전주는 계속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뭐 탈원전, 복원전 이야기 끝났죠. 계속해서 전 세계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 나눠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를 위해서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본 투자 계획이 성사됐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뭐 안타깝지만 LA 산불, 뭐 전력망 복구 수요 급증할 거다라는 다양한 서사까지 더해집니다. 또 원전 관련 호재까지 좀 더해지면서 전력 인프라단으로 지금 전반적인 매기가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송태현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력, 원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선택은 뭘까요? 저는 전력 쪽을 더 할 것 같아요. 원전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뭐 해외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대로 간다는 것이 맞기는 한데 국내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에 노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력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에 대한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업들 전 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말에까지 보게 되면 빅테크 관련돼서 실적을 이제 다 발표를 하게 될 거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당연히 서버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더욱더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센을 상회하는 부분을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서버에 관련돼서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 혹은 전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욱더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 부분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게 네.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될 텐데 요 근래 이런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섹터 내에서도 예전부터에 대한 대장 물론 기준점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신규 상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종목적으로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원전에서는 우진엔텍이 훨씬 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력 쪽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산일전기가 맞아요. 사실상 이제 실적 그 상장 관련돼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었고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공급 계약 공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왔다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 전력 관련돼서는 산일전기를 매수를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오버퍼폼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산일전기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추세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고가 라인대를 지금 76,200원 터치를 한 이후에 현재도 7만 원 추격 움직임이니까 그 라인대에서 박스를 그려가고 있고 또 추가 돌파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쪽 연결고리가 또 큰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한 이런 전선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정 기사님, 네. 산불 한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상 앞으로의 기대를 더 넣을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맞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오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유,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예. 어떤 관점이세요? 땡땡 전선, 뭐 땡땡 전기. 그러니까. 원래 좋았어요. 원래 스토리 다 좋았어요. 기대감 반영시키기에 충분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갈만한 이유를 계속 만들어 두는 것 같아요. 아, 그 전선에 대한 그 전선을 포함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네.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전력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를 하게 되면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떤 전력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증설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서 상승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달을 기점에서 조금 쉬어야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 AI,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재생 인프라, 그 노후 전력망 교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AI와 어떤 전력 수요가 보태지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전력망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모멘텀에서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미리 이제 산불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여기가 만약에 그 산불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폐가 되게 되면은 그 도시에 들어가는 또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먹거리 또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AI인지 안산 컴퓨팅에서 갈만해서 또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LA 화재가 그 시기를 제가 보기엔 좀 더 빨리 당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시기의 문제였던 것 뿐이지 화재가 조금 더 빨리 당겨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전선 쪽하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대한전선 같이 이제 미국 쪽에 먼저 이제 현지 법인이 있는 네. 기업들 쪽으로 먼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네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질문하신 대한 고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오른 걸 탈까 아니면은 아직 덜 오른 걸 살까? 라는 고민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가 많이 돼 있다가 가격적인 메리트 맞아요. 때문에 좀 뻥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 전력 설비에 가려면은 누가 가야 될까요? 대장이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세명전기, 재룡산업, 뭐 대연전선 같이 이렇게 변동성 나온 것들은 글쎄요, 저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기다렸다 들어갔다라고 들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격 메리트에서 뻥튀기가 좀 됐다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전력 설비가 가게 된다라면은 또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쓰나미가 돌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격도 변화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뭐 전력 그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 쪽이 먼저 가게 되고 그럼 그런 변압 전력 인프라를 깔게 되면은 그거 전기 누가 송신할 건데 그럼 또 전선주가 따라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쓰나미에 의해서 어차피 누가 가든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쪽으로 외적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도 이용해 볼 수 있는 네네네.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매도 리스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단에 있습니다. 아니 그간 좋다던 반도체 조선이 여기 앞단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외국인 순 매도 리스트예요. 기관 순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진짜 원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계속 가는 거예요? 라는 얘기 나눴다가 CS 끝나니까 반도체도 같이 좀 시세를 다한 건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꼭 내릴 때는 못 사겠어요. 그러면 지금이 진짜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CS 모멘텀 일단락과 함께 지금은 다시 매력도가 떨어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사실 금리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주 혹은 반도체에 관련된 AI를 포함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일단 시장에서도 이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많이 나왔던 반도체 뭐 이런 쪽을 일단 챙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로서 대응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매수로서 대응을 한다 반도체를 이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이러한 비슷한 정도로서에 대한 이 하락률을 기록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금리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더욱더 금리가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대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반도체도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 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기인을 해서 지금 반도체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잠깐만 더 기다렸다가 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같이 방향성 위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소부장 쪽에서에 대한 컨택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수익률적인 측면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구간에서 올라갔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느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었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은 2025년도도 끌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잘 지켜보다가 한 번 더 하락폭이 커졌다. 그때는 분할매수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이 다시 좀 빨갛게 물들면서 추세를 잡으면 오히려 소부장단에서 탄력적인 기회를 잡는 전략을 언급 주셨는데 그렇다면 쭉 갖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떡할까요? 정태균 이사님, HBM 관련해서 역시나 올해도 포트폴리오 반도체 나는 담아가겠어 한다면 HBM이 1등. 맞는지 원앤온리 전략으로 진짜 HBM이 맞는지 싶습니다. 뭐 단독 뉴스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HBM4를 관련해서 상반기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다. 물론 후속 다른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있었던 노이즈였는데 뭐 이번에도 HBM4를 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HBM이 역시 원앤온리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에서는 최고일까요? 올해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HBM하고 유리기판하고 액친냉각하고 요게 좀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조금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관련된 HBM4 있잖아요. 요거는 작년에 엔비디아 퀄리티에서 통과했던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평가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HBM을 만들 때 우리가 결국 DRAM을 적층시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 그 HBM을 적층시킬 때 사용하고 있는 그 6세대 DRAM에 대한 수율이 잡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불과 2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HBM4에 들어간 6세대 DRAM, 그러니까 1C DRAM, 여기 된 수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만에 잡혔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설계를 변경하고 양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율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계를 바꾸고 생산했을 때 최소 6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제 개인적인 관측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만 바꾸고 다시 생산하게 되면은 된다라는 그 시간을 상반기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냥 희망으로 돌리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HBM4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고 삼성전자가 따라갈 것이냐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삼성 하이닉스 반등 나오는 거, 2차전 반등 나오는 거 신년 효과라는 말씀 분명히 좀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신년 효과가 여기서 끝인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아쉬운 것 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결국 거시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금리를 볼 건가? 트럼프의 어떤 정책 기대를 볼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아마 반도체 분위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용지표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때문에 일단 오늘 빠졌는데, 빨리 금리 이슈가 좀 가라앉기를 바라야 아마 반도체가 좀 돌아서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리 이슈가 가라앉을까요? 이 산불이 또 재정 지출을 높일 수 있고 인플레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지금 완전히 또 금리 쪽에 있어서 우려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 그러면 바이오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외국인 순매수에 지금 5위 삼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삼바가 오늘 오전에 좀 좋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다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요. 이벤트로 따지고 본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로 따지자면 금리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좋을까요?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복합적인 요소가 되게 네. 많잖아요. 뭐 금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종목이 빠졌다, 그리고 어떤 섹터가 빠졌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오른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섹터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로봇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텐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국내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도 역시나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좋았었고 그리고 오후장으로 가게 되면서 유한양이 또 괜찮은 네.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무언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일각에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바이오가 이제는 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그만큼 기회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돼서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ADC랑 결국은 GLP-1이랑 이런 부분에 주목도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질 테니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면 충분히 변동성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비만 관련돼서는 요 근래 다른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씩 다 움직였는데 네. 페트론 못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페트론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수출, 논의 등등등 살펴볼 것은 많습니다. 모멘텀 있는 쪽에서 잘 봐야겠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